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법정 화폐는 깨지기가 쉽다, 붕괴되기가 쉽다, 돈이 생성이 되는, 신용 창조가 되는 루틴, 참 어마무지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하다,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두 번째 구제 금융, 사토시 나카모토. 더 이상 중재자가 끼는 그런 돈의 이동은 무의미하다.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적어도 디지털 안에서는 중재자 없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금융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달러 경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만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의 줄도산,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될 시민들, 진짜 달러 경제의 마지막까지 온 걸까요?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것으로 그 여파는 꽤 클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난 금요일 은행을 폐쇄하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미국 은행은 또 한 번 실패했고, 이 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촉매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건가? 충분히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까지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태의 이유에 대해서 은행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는 측, 그리고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두 갈래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후자 쪽이죠.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 하지만 제롬 파월 역시도 어쩔 수 없겠죠. 인플레이션율은 잡아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뿌렸던 돈들 회수를 해야만 결국 인플레이션율이 잡힐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을 순삭시켜야 되겠죠.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학자 피터 쉽은 미국 은행 시스템이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 건지, 계속해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자국 화폐 가치도 하락을 하고, 덩달아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어쨌든 너무 돈을 많이 땡겼었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흔해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젊은 분들, 20대 분들 세 분과 지금 NFT 관련해서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NFT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또한 가장 본질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NFT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이해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왜 인류에게 왔는지를 이해한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을 이해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정확히 왜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왔는가에 대한 이해도는 잘 알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분들께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그리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직접 보여줬죠. 비밀 메시지도 보여주고, 또 영국 타임즈 신문도 보여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생성이 된 비트코인 블록, 그리고 창세기 블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어떤 것이 써져 있는가? 왜 비트코인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위변조가 되지 않을까? 64자열의 암호화 해시값이 갖는 의미가 뭘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쨌든 그분들 굉장히 집중도를 갖고 들으셨고, 그리고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토끼로 머리를 찍는 듯한 그런 깨우침을 받는 듯한 그런 표정을 제가 살짝 느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너무나 본인들이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봤구나, 암호화폐를 바라봤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 제 영상을 듣는 분들과 저와 사이에 가장 큰 벽이 있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단은 불안하다, 사라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과 혁명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인류가 지금 시대에 2023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과정,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벽이겠죠.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는 벽, 그 벽이 이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아요. 많이 허물어졌고, 특히 20대 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그게 가장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월 6일 세미나를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 그 세미나를 하겠다는 이유도 어쩌면 이제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워낙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특히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그리고 일반 분들이 아니더라도 학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경제부 기자들까지 정확히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100%의 이해도는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지금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 저의 취지는 그래요. 그리고 요새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TV의 예측,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금융, 전통 금융 시스템의 폐해, 언제 어디서 핵폭탄처럼 터져버릴 건지, 그리고 점점 은행에 있는 돈들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그 돈들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 안전한 자산군을 찾아서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다. 이게 가장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여파는, 파급 효과는, 나비 효과는 이제 곧 전 세계 곳곳으로 악의 영향들이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급 효과가 이제 영국 영란은행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절차 신청.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 그들의 횡포,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망에 의한 피해는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폭풍이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무너지듯, 다단계 무너지듯 서서히 윗대가리 쪽으로 그 여파가 실리겠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또 다른 은행 파산 경고를 했다. 또 다른 은행이 힘들어하고 있다. 곧 그 은행 또한 파산을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 금리 정책 때문에 전 세계적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악마의 미소라는 요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시그널과 함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 앞에서 웃으면서 인증샷을 찍었던 제롬 파월, 누가 뭐래도 악마의 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타난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항상 내리는 결론이지만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실버게이트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은행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금과 은을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작년 거의 7월 8월부터 세계 경제, 세계 금융의 붕괴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들을 했었죠. 그리고 암호화폐와 금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가짜 돈, 달러를 이제 포기해라, 던져라, 그리고 진짜 돈을 사라,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세계 경제, 달러 경제는 지금 어둠의 빛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파산, 실업, 노숙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일까요? 아니면 증권일까요?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하지만 CFTC, 미 상품거래위원회에서는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XRP와 SEC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더리움은 언제든지 한 번 정도는 태클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겐슬러가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말 같아요.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주체자가 없다. 그리고 POW 작업 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해서 특정 주체가 이득을 번다든가 그 외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다. 그러니까 나는 별 상관없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 XRP 이런 애들은 주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겐슬러 눈에는 비트코인 외에는 다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 하지만 CFTC는 이더리움까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어쨌든 게리 겐슬러가 저렇게 징징대고 오기를 부리면 한 번쯤은 비탈리 부텔린도 움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EC는 항상 그래왔듯 일단 태클을 걸고 합의금을 요구할 겁니다. XRP와의 관계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죠. 뭔가를 단정지어 설명하기에는 그의 말들을 주워 담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곳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되겠죠. 참 진짜 이 소송 관련 이야기를 2년여가 넘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의 운명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 암호화폐들 어떻게 될 건지, 모조리 그냥 전부 모질이가 될 건지, 아니면 XRP, SEC 소송과 더불어 기사 회생을 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리플 가격은 486원 정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 2300불 500원 선에서 가격 방어를 아주 잘 하더니 다시 480원대로 빠졌네요. 어쨌든 거래량이 15억 달러에 이르는 XRP 가격에 즉 지금 거래가 매수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거래가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거래들이. 그래서 전혀 펌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XRP만 잠깐 SEC와 호재에서 한 번 펌핑이 나왔지만 그 외 메이저 알트코인들 전혀 가격 변동이 없었죠. 오히려 좀 더 하락을 했고,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 쪽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21,000불, 22,000불을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도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화 기준 XRP는 66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상승이 돼야 됩니다. 660원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은 1600원 자리까지는 상승을 가볍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격선까지 가기에는 약간은 호재들이 섞여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호재들에 의한 상승은, 진짜 상승은 1600원 언저리에서 시작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크립토뉴스닷컴에서 이야기한 XRP의 거래량, 충분히 거래들이 바닥 형성을 하고 있다, 축적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월요병 던져버리시고, 가격 빠지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이제 내공들이 다들 만렙 정도 되셨죠. 오늘 또 그냥 하루 열심히 원화책을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스트레스도 누적이 되면 병이 되니까 적어도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미래 예측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충분히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그러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화폐는 깨지기가 쉽다, 붕괴되기가 쉽다, 돈이 생성이 되는, 신용 창조가 되는 루틴, 참 어마무지하죠. 어쨌든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하다,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두 번째 구제 금융, 사토시 나카모토. 더 이상 중재자가 끼는 그런 돈의 이동은 무의미하다.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적어도 디지털 안에서는 중재자 없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 금융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달러 경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개미들만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들의 줄도산,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될 시민들, 진짜 달러 경제의 마지막까지 온 걸까요?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곳으로 그 여파는 꽤 클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지난 금요일 은행을 폐쇄하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2008년 이후 가장 큰 미국 은행은 또 한 번 실패했고 이 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촉매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건가? 충분히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 경제까지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태의 이유에 대해서 은행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는 측, 그리고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 두 갈래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후자 쪽이죠. 제롬 파월의 금리 정책. 하지만 제롬 파월 역시도 어쩔 수 없겠죠. 인플레이션율은 잡아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뿌렸던 돈들 회수를 해야만 결국 인플레이션율이 잡힐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중에 있는 돈들을 순삭시켜야 되겠죠.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학자 피터 쉽은 미국 은행 시스템이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암호화폐가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 건지, 계속해서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자국 화폐 가치도 하락을 하고 덩달아서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어쨌든 너무 돈을 많이 땡겼었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흔해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젊은 분들, 20대 분들 세 분과 지금 NFT 관련해서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NFT 프로그래머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또한 가장 본질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NFT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이해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왜 인류에게 왔는지를 이해한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을 이해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정확히 왜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왔는가에 대한 이해도는 잘 알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분들께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그리고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 직접 보여줬죠. 비밀 메시지도 보여주고 또 영국 타임즈 신문도 보여줬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생성이 된 비트코인 블록, 그리고 창세기 블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 어떤 것이 써져 있는가, 왜 비트코인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위변조가 되지 않을까, 64자열의 암호화 해시값이 갖는 의미가 뭘까,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어쨌든 그분들 굉장히 집중도를 갖고 들으셨고, 그리고 눈빛을 이렇게 보니까 토끼로 머리를 찍는 듯한 그런 깨우침을 받는 듯한 그런 표정을 제가 살짝 느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너무나 본인들이 수박의 겉핥기식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봤구나, 암호화폐를 바라봤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 제 영상을 듣는 분들과 저와 사이에 가장 큰 벽이 있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단은 불안하다, 사라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과 혁명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인류가 지금 시대에 2023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과정, 진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벽이겠죠.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있는 벽. 그 벽이 이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받아요. 많이 허물어졌고, 특히 20대 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그게 가장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월 6일 세미나를 지금 이야기를 드렸고, 그 세미나를 하겠다는 이유도 어쩌면 이제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어쨌든 암호화폐는 워낙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특히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그리고 일반 분들이 아니더라도 학계에 있는 분들, 그리고 경제부 기자들까지 정확히 암호화폐가 뭔지, 비트코인이 뭔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100%의 이해도는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지금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 저의 취지는 그래요. 그리고 요새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TV의 예측,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금융, 전통 금융 시스템의 폐해, 언제 어디서 핵폭탄처럼 터져버릴 건지, 그리고 점점 은행에 있는 돈들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그 돈들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 안전한 자산군을 찾아서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 사람들의 의식이 바뀐다. 이게 가장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여파는, 파급 효과는, 나비 효과는 이제 곧 전 세계 곳곳으로 악의 영향들이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급 효과가 이제 영국 영란은행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절차 신청.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 그들의 횡포,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망에 의한 피해는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먼저 폭풍이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무너지듯, 다단계 무너지듯 서서히 윗대가리 쪽으로 그 여파가 실리겠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요사키, 또 다른 은행 파산 경고를 했다. 또 다른 은행이 힘들어하고 있다. 곧 그 은행 또한 파산을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 금리 정책 때문에 전 세계적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악마의 미소라는 이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시그널과 함께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그 앞에서 웃으면서 인증샷을 찍었던 제롬 파월, 누가 뭐래도 악마의 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타난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항상 내리는 결론이지만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항상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실버게이트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은행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금과 은을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는 작년 거의 7월 8월부터 세계 경제, 세계 금융의 붕괴가 일어날 거라는 예측들을 했었죠. 그리고 암호화폐와 금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가짜 돈, 달러를 이제 포기해라, 던져라, 그리고 진짜 돈을 사라,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어쨌든 로버트 키요사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예측대로 세계 경제, 달러 경제는 지금 어둠의 빛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파산, 실업, 노숙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일까요? 아니면 증권일까요?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은 증권이다. 하지만 CFTC, 미 상품거래위원회에서는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요. XRP와 SEC 소송이 끝나더라도 이더리움은 언제든지 한 번 정도는 태클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겐슬러가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말 같아요. 비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주체자가 없다. 그리고 POW 작업 증명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고 해서 특정 주체가 이득을 번다든가 그 외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다. 그러니까 나는 별 상관없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리고 3세대 암호화폐 XRP 이런 애들은 주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겐슬러 눈에는 비트코인 외에는 다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 같고, 하지만 CFTC는 이더리움까지는 아직까지 암호화폐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다. 어쨌든 게리 겐슬러가 저렇게 징징대고 오기를 부리면 한 번쯤은 비탈리 부텔린도 움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EC는 항상 그래왔듯 일단 태클을 걸고 합의금을 요구할 겁니다. XRP와의 관계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죠. 뭔가를 단정지어 설명하기에는 그의 말들을 주워 담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곳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되겠죠. 참 진짜 이 소송 관련 이야기를 2년여가 넘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의 운명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 암호화폐들 어떻게 될 건지, 모조리 그냥 전부 모질이가 될 건지, 아니면 XRP, SEC 소송과 더불어 기사 회생을 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지금 리플 가격은 486원 정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기준 2300불 500원 선에서 가격 방어를 아주 잘 하더니 다시 480원대로 빠졌네요. 어쨌든 거래량이 15억 달러에 이르는 XRP 가격에 즉 지금 거래가 매수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거래가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거래들이. 그래서 전혀 펌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XRP만 잠깐 SEC와 호재에서 한 번 펌핑이 나왔지만 그 외 메이저 알트코인들 전혀 가격 변동이 없었죠. 오히려 좀 더 하락을 했고,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 쪽으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21,000불, 22,000불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도 그에 따라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화 기준 XRP는 660원 언저리까지는 일단 상승이 돼야 됩니다. 660원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은 1600원 자리까지는 상승을 가볍게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격선까지 가기에는 약간은 호재들이 섞여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호재들에 의한 상승은, 진짜 상승은 1600원 언저리에서 시작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크립토뉴스닷컴에서 이야기한 XRP의 거래량, 충분히 거래들이 바닥 형성을 하고 있다, 축적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월요병 던져버리시고, 가격 빠지는 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이제 내공들이 다들 만렙 정도 되셨죠. 오늘 또 그냥 하루 열심히 원화책을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스트레스도 누적이 되면 병이 되니까 적어도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미래 예측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충분히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그러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